자, 이제 시험지를 받았고 선을 다 그었어요. 그럼 우리한테 맞는 문서를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문서의 크기가 세로형이라는 가정하에 가로형 문제 하나 있거든요. 세로형 제가 오늘 12번 내드렸으니까 문서를 새로 만들 때 파일 new 갑니다. 그럼 프린트 카테고리에 A4 사이즈로 세팅을 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160에 240이거나 240에 160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A4 사이즈를 먼저 지정을 하셔서 가로에 160만 만들면 그걸 합격 안 돼요. 불합격입니다. 왜냐면 160에다가 돌연 사이즈를 3mm씩, 3mm 돌연은 양쪽으로 도려내는 거라서 6mm 추가, 240도 마찬가지겠죠? 위아래로 3mm씩 돌연의 추가니까 6mm 추가. 시험장에 가서는 아트보드 여러 개 할 거 없이 하나만 만드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갈게요. 그럼 여기서 바로 출발하시는 것보다 레이어 패널로, 자, 여기 프린트로 갔더니 이게 또 세팅이 좀 이상하게 돼 있다. 오른쪽에 보니까 픽셀 스냅에 픽셀에 1픽셀마다 스냅이 걸리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거든요. 프린트 카테고리가 뭐 이거 체크 해제되는데 이거 뭔 일인지 모르겠네. 그럼 혹시 시험장에도 이게 포토 일러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 이런 문제들이 조금 짜잘하게들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른쪽의 스냅은 요 왼쪽의 것만 켜지고 나머지는 스위치가 무조건 꺼져야 돼요. 스위치 끄고. 스위치 꺼져 있는지 보시고.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눈금자는 열려 있어도 편한 경우가 많고 왜냐면 가이드라인 끊을 때. 그럼 지금 스위치 켜져 있는 요거 네 개 있잖아요. 얘네는 절대 끄지 말고 무조건 켜놓고 쓰시는 거야. 다른 거 켜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개를 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레이어 패널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선과 같은 문서를, 그리드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레이어 2번을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렉탱귤러 그리드 툴로 우리가 원하는 크기를 만드는 거지. 지난 시간에 수치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렉탱귤러 그리드 도구로 화면에서 클릭. 그럼 우리는 16개로 쪼개진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로 사이즈는 재단되고 나서의 사이즈, 그거대로 우리가 선을 그은 거지. 160에 240으로. 가로, 세로가 4개씩 나눠지려고 하면 가운데 선이 3개씩 들어야 돼요. 그래서 호리존틀 디바이더가 나누는 주체가 돼서 선을 3개를 그리면 4칸이 나눠지는 거예요. 버티컬 디바이더도 나누는 주체가 3개가 들어오면 총 4조각으로 나뉘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나갑니다. 그럼 센터의 중앙에, 왜냐면 오브젝트 한 덩어리로 나오면 무조건 아트보드의 중앙으로 정렬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라인 세그먼트 툴을 가지고 그럼 아까 우리가 그렸던 거랑 유사한 상황인데요. 현재 얘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이 4분의 1 칸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선으로 X 크로스 한 라인으로만 요거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더 녹화돼 있는 거다. 그쵸? 그럼 이때 제가 지금 앵커 크기를 두 번째 크기로 했거든요. 이때는 앵커의 사이즈를 조금 작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요거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나중에 다른 것들의 시간이 오히려 더 절약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그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는 촘촘하니까 많이 긋고 어디는 느슨하니까 늙어야지. 이거 체크하는 시간보다 차라리 다 그어버리는 게 시간 절약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그으시는 거예요. 레이어 2번 한번 펼쳐볼게요. 그럼 라인들만 선택해서 리플렉트 카피하면 되는데 라인 7개 선택보다 선택하셔도 되지만 셀렉션 도구로 전체 선택을 해서 사각형의 렉탱귤러 그리드만 선택 제외하시는 게 더 빠르겠죠. 그죠? 쉬프트 눌러서 인디케이트 구간을 딸깍 눌러서 선택 제외. 리플렉트 카피 가지고 리플렉트 단축키 알파벳 O 갑니다. 레퍼런스 포인트 가운데 있으니까 바로 엔터 가시죠. 바로 복사하시면 되고, 먼저 그룹을 묶으시는 거 비추 전체 선택하셔서 필 컬러 없음.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스트로크 컬러 빨간색에 선 두께는 2픽셀 요렇게 추천. 그리고 투명도 30%. 그럼 연습을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서
1도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50%도 써보시고, 더 약하게도 해보시면, 제가 이거 굉장히 막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리저리 써보면 아마 이게 제일, 구분이 제일 잘 되실 겁니다. 그룹으로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냐면 레이어로 분리한 이유가 레이어 접을게요. 여기서 자물쇠만 톡 걸면 굳이 움직이거나 할 필요 없어서 레이어 분리해서 자물쇠 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것들을 좀 인디케이트까지 같이 써서 선택하고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메뉴 버튼에 패널 옵션 눌러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35 써봤나요? 오늘은 30 써볼까요? 30. 그럼 몇 가지 사이즈를 써보고 아 나는 35 정도가 편하다. 혹은 연습할 때 33 정도 써볼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이제 시험지를 손에 들고 만드시는 건데, 요 12번의 경우에는 시험지를 그대로 만드는 것보다 제가 약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12번 요 도면을 여기서 제가 펼쳐갖고 보면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자, 그럼 제일 눈에 띄는 게 요거다, 그죠? 그러면 도면을 만들고 나서 끝나면 이걸 X크로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종료를 조금 해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왼쪽에 A, B, C, D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지를 좌우 반전하여 배치한다. A에다가. 요 사진이겠지? 그 다음에 B. 이미지를 블루톤으로 색조를 변경한다. 컬러라이즈 작업하는 거겠죠? 그럼 C하고 D에 그레디에이션을 적용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 A의 색깔 이게 똑같이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 안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만들기 위해서 꼭 막힌 도형으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 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지금 반원이 필요한 상태이고 이 반원의 전체 크기 한번 볼까요? 요만하게 들어가니까 여기 선 그은 거를 보고 원을 만들면 되는데 일러스트레이터의 원 크기는 키우고 줄이기가 자유자재로 되니까 이거 제가 옆으로 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지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반쪽의 원을 하나 레이어 1번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저는 그냥 점원을 하나 크게 그렸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도구가요. 12시 방향의 점을 한번 딜리트로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필 컬러를 넣을 수가 없냐? 아니, 필 컬러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일로에서 만든 도형을 복붙해서 포토샵으로 가져갈 거라서 굳이 막 모양을 똑같이 색깔을 뭐 왼쪽 시험지랑 똑같이 해야 되나? 아니, 안 그려도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레이디언트 요 색깔 한번 넣어볼까요? 마젠타가 핑크색이잖아요. 마젠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빨간색이 더 진한 지점이겠고, 그 다음에 블랙의 K 값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어두운 색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시작하는 지점의 색깔 요렇게, 끝나는 지점 색깔 요렇게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대로 세팅 한번 해볼까요? 오브젝트 선택, 필 컬러, 액티베이트, 그리고 그레이디언트. 그럼 우두커니 가만히 있죠. 왜? 얘가 아직 스타일이, 뭐이 그레이디언트의 스타일을 누구를 쓸 건지 지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리니얼 그레이디언트로. 그럼 뚫려있는 도형에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입력. 사이언부터 있으니까 바로 입력해볼게요. 70 탭, 10 탭, 74. 숫자가 없으면 0.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톱도 더블 클릭하셔서 또 여기도 이제 숫자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85, 50, 100에 20, 더. 그럼 요거 똑같은 거 그대로 복사해갖고 스톱의 색깔만 바꿔주면 되나요?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 봅시다.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보세요. 이미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 원을 복사해가지고 포토샵에서 이미지 클립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되죠. 그럼 이거 두 개만 만들고 넘어가면 된다는 뜻이야. 동그라미 포토샵에서 그릴 수 있어, 없어요? 포토샵에서 동그라미 그려갖고 바로 사진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넣어도 되지. 그럼 꼭 작업을 하실 때 양쪽을 비교를 해서 일러에서 만든 게 포토샵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용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러면 시험지 보시면서 색깔 바로 한번 넣어 보실까요?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그럼 나머지들 작업까지 몇 분 더 설명드려도 될 것 같네요. 여기 보면 K 값이 들어가 있는 색이 어두운 색이니까 끝나는 지점의 색을 어둡게 넣으면 되겠다. 자, 그럼 스톱 클릭하고 그리고 이걸 또 더블 클릭 안 하고 스톱을 선택한 상태로 왼쪽에 컬러 패널에서 입력해도 돼. 10, 95, 85, 0.
그죠? 오른쪽에 스톱 선택하고 바로 색깔 입력해도 돼요. 해볼게요. 45, 100, 120. 바로 들어간다, 그죠? 그럼 보십시다. 여기서 지금 포토샵 가가지고 막 자리를 잡고 막 회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꼭 막 저거랑 왼쪽 거랑 똑같이 다 만들어야 돼요. 아니, 안 그래도 되니까. 여기 보시면 파란색의 얘가 크게 들어가서 회전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포토샵 가서 그리면 되고, 빨간색하고 초록색 자리만 잡으면 되니까, 포토샵에 넘어갈 때 큼지막하게 해가지고 가서 바로 자리, 포토샵에서 그럼 여기서 자리 또 잡고, 포토샵 가서 자리 또 잡아요. 복잡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진 게 포토샵에서 어떻게 쓸지를 먼저 꼭 보면서, 얘도 마찬가지. 얘네들도 만들 때 꼭 먼저 보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얘도 보세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하얀색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포토샵에서 레이어에 색깔 들어가 있는 거 흰색으로 바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흰 도화지에서 하얀색을 만들면 너무 불편하잖아, 사용이죠? 그럼 새카만 색으로 만들어가지고 만들 때도 제일 큰 거 기준으로 더 커도 되나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어차피 여기서 만든 걸 포토샵에서 복붙해가지고 색깔 바꿀 수 있으니까 색깔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가자. 자, 가볼게요. 그럼 라인을 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검정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썸네일 크기를 조금만 키울게요. 여러분도 이거 기억나, 이거? 에로우 헤드? 두께를 조금 올려볼게요. 큼직하게 가가지고 바꿔도 되나? 왜? 큼직하게 가서 바꿔도 되니까요. 에로헤드 선의 각자 끝에 동그라미 점들이 올라가는 거라서 이거 원만 들어갖고 센터 맞추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걸요. 그리고 선의 바깥쪽으로 원이 나가게 하고 비율상 봤을 때 얘네들이 좀 더 작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체인을 걸고 일단 50% 가봐요. 그럼 더 크게 할지 작게 할지가 대충 나오니까 이거 비율이 막 소름 끼치게 같아야 돼. 아니요. 요 모양만 유지되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몇 바퀴 로테이트 45도로 한 바퀴 돌 때까지 로테이트 복사해서 들어올리 그럼 여기서 두께를 한번 바꿔보는 거야. 비율이 안 맞다 싶으면 두께도 바꿔보고 얘 크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 바꿔보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색깔 바꾸지 마요. 네. 선을 막 면으로 바꿔요. 아니 하지 마요. 얘가 나중에 포토샵 가서 한 번에 색깔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뭐하러 흰색 바꿔갖고 선을 면으로 바꾸고 뭐하러 그걸 합니까? 그죠? 동그라미도 직접 그려서 맞추는 것도 뭐 사람에 따라 시간차는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셔도 된다. 그럼 이렇게 세팅이 되고 나면 그룹으로 묶어보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은 펼쳐가지고 이렇게 착착 이렇게 매치하면서 가는 겁니다. 쉬는 시간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녹화는 여기까지 해서